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 기사로도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제 최근에 유가가 이런 식으로 100달러가 갈 수 있다라는 근거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일전에도 뭐 이란 핵합의 영상이나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 이제 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들에 대해 간단히 좀 살펴본 적이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보다도 진짜로 유가가 100달러를 갈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특히 이제 뉴스 기사들을 보다도 이 JP모건이 발간한 리포트에 있는 내용을 좀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영상을 종료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리포트는 이제 작년 3월에 나온 리포트이긴 한데 분량만 보면 한 65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이걸 다 살펴보려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이미지만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일단 이거는 그 원유 탐사 시추 수치를 가리키는 이제 이미지인데요. 이제 시추라는 거는 이 지하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서 땅 속에다가 깊이 구멍을 파는 일을 가리키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추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원유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 원유 시추가 2015년을 기점으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이 말은 추후에는 공급량이 더 늘어나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산유국들은 도대체 시추를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이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이 그린필드의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. 여기 보시면 하나는 그린필드고 하나는 이제 브라운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린필드라는 거는 직접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드는 거고 이 반대로 브라운필드라는 건 기존 사업을 인수해서 이제 보강 투자를 진행하는 사업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린, 그러니까 우리가 논밭만 있는 지역에다가 아파트나 건물을 올리는 건 이제 그린필드이고 반면에 이렇게 흙먼지가 날리는 브라운, 이런 낙후된 공장을 사서 새롭게 운영하는 건 브라운필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그린필드가 이제 올해부터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부랴부랴 좀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아니 공급 증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,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그만큼 이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폭포수 같은 물량을 뽑아내려고 하는 증설이 아니고 이제 강이나 호수 같은 이런 수준의 양을 공급하는 일반적인 공장 증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지금 당장에 이제 기존에 이제 시추를 하는 곳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만드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시추를 새로 해서 새로 공장을 해서 만드나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이제 원유 매장량에 따라서 뽑아낼 수 있는 양은 달라지겠죠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시추를 한다고 하면 이제 몇 년 못 뽑을 지역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뽑을 그 지역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곳에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, 그래서 공장이 증설되기 때문에 유가가 잡히는 게 아닌가요? 라는 말은 일부 맞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라는 것이죠. 그럼 이제 공급은 이 정도인데 수요는 어떨까요? 그래서 그 다음 지표를 보시면 이거는 2025년까지의 그 원유 수요를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. 이걸 보시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, 먼저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오른쪽 막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2025년의 수요는 작년, 그러니까 2020년보다 이게 2020년 수요인데 그때부터 2배가 넘는다는 것이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셰일 공급 증가율, 뭐 오펙의 어떤 공급 증가율 이런 걸 다 맥스로 땡겨서 원유를 공급하더라도 2025년의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최대치를 다 합쳐도 이 수요에 못 미친다는 얘기인 것이죠. 그래서 여기 빨간 부분만큼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고, 결국에 유가는 이제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 더 볼까요? 이거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계 수요가 이제 34%로 늘어났다는 건데요. 말이 조금 어렵죠? 이 한계 수요라는 거는 이제 이 주식시장에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 부동산을 예로 들면 어떤 한 도시가 어떤 수요, 그러니까 뭐 전세든 월세든 뭐 자가든 소화할 수 있는 총량입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집을 매수하고 싶어도 그 지역에서 받아줄 수 있는 이 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 수요는 그 실수요자들의 총합이 한계 수요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지만 100명이 집을 사고 싶지만 70명만 집을 샀다면 그 한계 수요는 70인 것이죠.
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그래프를 보면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계 수요가 여기 14%에서 34%가 됐다는 건 수요자들이 요청하는 물량 중에 이 34%를 사우디아라비아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말은 또 반대로 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포지션 변화가 커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말은 유가를 어떤 좌지우지 하는 데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김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도표랑 그래프를 봤지만 지금에서 뭐 산유국들이 증설을 하고 있지만 이건 뭐 새로운 시추, 그러니까 새로 기름이 나는 곳에 증설이 되는 공장이 아니고, 그리고 이 공장이 뭐 갑자기 증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서 증설이 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의 유가는 이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근거로는 전 세계 산유국들이 맥시멈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고,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계 수요 수치, 그러니까 의존도가 올라가면서 사우디의 입김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육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사우디의 의견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는 이제 본인들한테 더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. 특히 이 첫 번째 근거인 수요가 굳건하다는 점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분명한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펙은 이제 원유 생산량은 늘리긴 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크게 증산할 생각이 없다고 의견을 좀 내비쳤는데요.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이제 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에 반해서 수요를 또 보면 이제 현재도 넘쳐나는 수요이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과 중국 위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여담으로 최근 오펙을 보면 이렇게 본인들끼리 이렇게 굉장히 똘똘 뭉쳐 있다라는 좀 인상을 많이 받는데요. 실제로 이제 올해 3월에 그 인도가 오펙한테 유가를 좀 내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, 당시 그때 유가가 $60였습니다. 근데 그때 그 사우디의 답변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장관이 대놓고, 아니 작년에는 싸게 잘 사갔으면서 무슨 배부른 소리 하고 있냐, 이런 식으로 이제 핀잔을 준 거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쌓인 게 많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,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이제 작년이랑 올해를 보면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유동성의 수혜를 누리면서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유가만 좀 그러지 못했죠. 그래서 한편으로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 원유 선물에 롱베팅을 하는 이유가 아마 이제 이 원유만 이 원자재 수혜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한번 어떤 이런 기조 때문에 고점까지 밀어 올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가 $70가 넘으면 불편해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트럼프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, 바이든은 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유가 상승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,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여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셰일 오일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, 또 한편으로 유가가 오르면 이 현재 중국이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물가 역시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뭐 가격 상승이라는 게 꼭 합리적이어만 오르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뭐 비이성적으로 또 비논리적인 사고로 인해서 반응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뇌피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최근에 유가가 이 $100를 갈 거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. 뭐 이걸 듣고 당장 원유 설물을 뭐 풀매수 때리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관점도 있으니까 이제 설득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고 시나리오를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